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 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 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때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곧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경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주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거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 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에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송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아,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 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주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빗으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 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둘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건든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화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주라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 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가 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인연이란 참 진기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오빠와 저 둘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와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오빠가 절 키우다시피 했죠. 부모님이 절 늦둥이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부모님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저와 오빠였죠.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오빠가 얼마나 저에게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희는 보육원에 들어갔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빠를 좋게 본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영국 가서 조금만 공부하다 올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연희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싫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오빠마저 없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 싫단 말이야. 내가 영국을 가야 너랑 나랑 둘 다 공부할 수 있어, 연희야.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건 싫단 말이야.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있어, 안 그래? 가지마, 오빠, 어? 금방이야.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 금방 올 거야. 오빠는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빠도 영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저희 남매에게 후원을 해주겠나요? 총명한 오빠를 입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육원 원장님도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입양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전 나이가 어렸지만 오빠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영국을 가는 것을 말릴 수 없었죠. 오빠 덕분에 저까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와는 계속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에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희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한국 가서 너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바쁘고 할 게 산더미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난 언제나 가보려나. 빨리 오빠 보고 싶긴 하다. 오빠 사는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좀만 자리 더 잡으면 비행기표 보내줄게. 바로 와야 해. 알겠지?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최고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금방 적응을 잘했고요. 전 외로웠지만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말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측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 해서 뭐하니? 신부 측 혼주 텅텅 빈 것도 얼마나 망신인 줄 아니? 그냥 조용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해라. 요새는 스몰 웨딩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한다는데 네 오빠도 영국에 있다며. 아, 네. 그래도 결혼식이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한번 성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나온 참. 안 그럼 다 때려치워. 내가 얼마나 지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겠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본데 없이 자라서 지만 하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할 거면 모든 걸 때려치우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저희 오빠처럼 자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친오빠는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 오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책도 하였죠. 타국에서도 절 걱정하는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 부부가 되었지요. 남편이랑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친오빠처럼 성향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 저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만큼 잘해주었어요. 간간히 영국에 있는 오빠와 연락을 할 때면 오빠도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땐 저는 늘 구박대기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제 욕을 해도 괜찮지만 저희 오빠 욕까지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 사람 건드는 건 못 참을 일이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전에 고아를 집에 들였는지 나온 참. 너네는 형 보면서 꼭 번데 있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도 참. 당연하지. 난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결혼 다신 안 시키고 싶다. 알겠어? 엄마 손이야. 너네만은 장가 잘 가는 거. 아니 쟤네 오빠는 영국으로 좋은 집에 입양 갔다더만 쟤는 왜 못 간 거야? 둘이 남매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얼마나 애가 어려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입양 하나도 못 가? 요새는 입양 잘만 가던데. 내가 진짜 철전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이야. 지금 저희 오빠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거나 하는 말이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아주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들을 잘도 엿듣는구나. 이러니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뒷말하시고도 뻔뻔하게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고아가 죄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얘기를 안주삼아 하였고 그런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서름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름은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영국에 있는 친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꼭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고요. 미안해 연희야. 너 아이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들어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만이야, 안 그래? 삼촌이 조카 태어나는 건 봐야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요즘 성진 씨 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나도 정신 없는 거 있지? 한국 나오면 내가 커피도 내려줄게. 그러게. 김서방 얼굴도 실제로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같이 영국에 왔으면 지금쯤 떨어져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거기서 자리 잡은 모습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봐도 대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그립다. 어쨌든 임신 축하하고 아기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나갈게. 연희야, 또 통화하자. 그렇게 또다시 오빠와 짧은 통화를 마쳤죠. 오빠를 언제 만나나 그날만을 기다리며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저와 다르게 두 동서들은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도 준수한 평범한 미모의 재원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던 거와는 달리 번쩍번쩍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내심 부럽다고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 하고 싶지?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 알고도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그래도 동서들 저렇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럽긴 하다. 고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올리자. 엄마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면목 없다. 정말 미안해. 나 만나서 네가 괜히. 다 알고 한 건데 뭐 괜찮아.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입을 일도 있겠지 뭐. 그때는 오빠도 한국에 불러서 오빠 보고 혼주석 앉아달라고 하면 돼. 조금 미루는 것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미안해하면 나 화낸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동서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고단해졌죠. 남편은 늘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꼬투리 잡고 싫어하셨습니다. 익숙했지만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죠. 넌 본데 없이 그렇게 전을 붙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들 하는 거 봐라. 시집 온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천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다,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머니, 고정하세요. 형님도 잘하시겠죠 뭐. 안 그래요, 형님? 아무래도 전 어려서 엄마랑 도란도란 같이 맨날 붙였거든요. 어머, 저던데. 형님은 이런 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네요? 와, 그래도 되게 살기는 편했겠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님, 살림 잘한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전 그냥 이 내조나 잘할래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자 본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뱃속에 나와서 어쩜 이리 남편이랑은 다를까 생각하며 속으로 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서들과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임신 중기인 저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하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배가 너무 당기는 것 같은데 좀 소파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얼씨구, 애 너만 가졌냐? 난 줄줄이 애 베고도 이 큰 집 살림 나 혼자 다 했다. 넌 혼자도 아니고 나랑 네 동서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꾀를 부려? 전부치기 힘들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릇 정리 좀 해놓고 나약한 소리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동서들에겐 어찌나 살갑던지 오히려 어머님이 구박하실 때보다 차별하실 때가 더 굴욕적이고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거 말고는 학력도 스펙도 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단지 고아란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슬퍼하면 뱃속 아기도 슬퍼할까봐 꾹꾹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정말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좀 들어가서 쉬어. 내 방에 전기장판 틀고 느듯이 몸 좀 찢어라. 아침부터 힘들었지? 아, 좀 그렇네요. 그럼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쉬어. 귀한 딸내미 괜히 시집 보내서 힘들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라. 어머니, 전 배도 불러오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하라고 하셔놓고 너무하세요.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넌 딱 봐도 깨졌냐, 안 그래? 고아원에서 눈치 보는 것만 배웠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보고 깨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생겨서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정말. 어머님 딸이라도 이러실 건가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실 수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뭐? 동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이건 나랑 어머님 문제야, 알겠어? 어디라고 나서? 얘네들이 틀린 말 했냐? 고향 것 같으리냐라고?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바락바락 우기더니 이제 시애미를 맘먹지 아주? 넌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정신 차리게끔 혼이 나야 번쩍 차리지 안 그러냐? 말 대꾸 하지 마라. 두 번 다시는. 동서들은 철저히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였죠.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을 등에 업고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구박이 점점 심해지고 제 머리까지 쥐어박는 사태도 있었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태어나서 고아원에서도 안 맞아본 머리를 시어머니에게 맞는 날이 오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어머, 저 지금 머리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기가 막혀. 하다 이제 폭력까지 쓰시는 거죠? 저 못 참아요, 정말. 네가 날 부모로 여긴다며? 나도 너 딸 같아서 때렸다. 왜 불만 있냐? 엄마가 딸 못 때려? 정신 차리라고 쥐어 박은 거야. 꽤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서 그릇들 좀 내와. 여기다 전 좀 담아두게. 냉큼 안 가냐? 애가 눈치라도 있어야 덜 미워하지. 아유. 어머님의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죠. 기승전결 저는 고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 없이 자랐다는 전제를 깔고 가셨거든요. 몇 년을 구박받고 살으니 오히려 적응도 되더군요. 이래서 미운 정도 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 친정오빠는 한국에 나오지 못했죠. 몇 년 만에 친정오빠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해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건 무산되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애 낳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죠.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야. 안 그래? 아휴, 조카 태어날 때 맞춰서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쩌냐? 힘들었지? 애 낳느라. 오빠라도 꼭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히 잘 챙겨줘.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저 손주일 거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내 동생. 이제 엄마가 되다니.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갈게. 그럼 시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지. 오빠,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꼭 와. 알겠지? 전화 고마워. 차마 시부모님에게 구박받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타지에 있는 오빠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전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텐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굳센 다짐도 들고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지? 우리 첫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세아가. 모든 거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 너희 부모님도 널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셨을 때 얼마나 옥정이 무너졌겠니? 내가 참 어른답지 못했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똑같으셨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그냥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인 제가 며느리인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갔죠.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주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돈까지 갖다 바쳐. 나 원참. 애 못 낳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네? 그냥 용돈 주신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님, 아이 낳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됐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뭐 풀릴 것 같냐?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한번 되돌아보지 그러냐? 넌 그런 게 잘 어울리거든. 바락바락 본데 없는 거, 어? 어머니,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 그만하자. 너랑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셈이지, 안 그래? 그만둬. 에휴.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똑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조금 풀려 사람들이 국외로 오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이의 돌잔치도 할 겸 저희 오빠는 드디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오빠가 영국으로 떠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오빠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훤칠히 보이는 저희 친오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어쩜 이리 똑같아? 한눈에 봐도 알겠다. 더 멋있어졌는데? 역시 외국물이 좋은가 봐. 연희야, 반갑다 진짜. 김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반가워요. 연희 오빠 이연우예요. 처음 보죠? 우리 연희 보살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연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남이신데요. 키도 크시고 한국에 계실 때 말만 하세요. 제가 쭉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랑 밥부터 드셔야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 뵙지만 되게 낯이 익으신 게 딱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나 그날은 말이 많은지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오빠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밥집 그리고 오빠가 묵을 호텔까지 싹 다 예약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오빠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남들에게 쉬운 거지만 저에겐 가족이란 정말 특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오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게 좋은지 영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죠. 전 오히려 오빠라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돌잔칫날 처음으로 저희 시댁 식구와 마주하게 된 오빠였어요. 저도 친오빠를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친오빠가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적이 흐르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거였거든요. 강영숙 씨? 강영숙 씨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기억 안 나나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사색이 되어 돌잔치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오빠가 뒤따라 나갔죠. 거기서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동생 시어머니였어? 그동안 아들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았어? 누가? 네 엄마야? 웃겨. 사람 잘못 봤어요. 이봐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니 외국 음식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시어머니 성함은 또 어떻게 알고? 머리 아파. 말 좀 해봐.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겠더라. 나 고원에 처음 버리고 갔을 때 그 얼굴 그대로 주름살 생긴 거 말고는 그대로야.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 아빠 버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 버리고 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연희야, 나 사실 네 친오빠 아니야. 너희 친부모님이 날 걷어두셨어. 그땐 아이가 없으셨거든. 저 여자가 날 키운 거보다 너희 친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크고 너 한 번도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너 가지신 거고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도 당신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 어머님이 오빠의 친엄마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나 때문이니 그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나 있겠어? 내가 널 낳아줬으니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안 그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그럼 친남매도 아니잖아. 완전 천의 고하구나, 연희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네, 진짜. 사돈 총각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끔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 결혼이라더니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였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당신이? 애초에 마음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었고 초토화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진행 도우미들도 이건 웬 콩가루 집안이냐며 수근수근 거렸고요. 사실을 모두한 남편과 도련님들도 충격을 받으셨죠. 전 그 와중에 저희 오빠가 제일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저를 끝까지 동생이라고 챙겨준 사람이니까요. 오빠, 괜찮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 준성 씨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너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근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모를 거야.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람답게 키워주셨어. 진짜 내 은인이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효도 많이 했을 텐데. 설마 연희 너 내가 네 친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오빠는 내 친오빠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오빠는 오빠밖에 없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마. 오빠는 조금 한국에 머물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널 낳아줬으니 지금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정말 저 모습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자식을 천의 고아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인 저에게 천의 고아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에게 엄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였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들들은 죄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마저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의 말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했죠. 당신이랑 못 살아. 날 39년을 속였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소름 끼쳐서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이혼하자. 뭐예요? 절대 못해요.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방은 구해줄게. 나가줘.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랑 얼굴 맞대고 못 살겠으니 어떻게 지 자식 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날 속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게.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그게 애들도 바라는 일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해? 잘 살고 싶어서 자식 버린 게 죄야? 당신도 내가 내조 잘해줘서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안 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해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소름이 끼쳐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동서들도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주 그 꼴이 우스웠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혼자는 어머님을 종종 뵈러는 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에게 어머님을 뵙자는 말은 일절 안 하고요. 도련님들은 나의 어머님과 손절했다고 했고요. 정말 젊어서 죄 지은 것이 지금의 화살로 돌아올 줄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본인만을 위해 사시는 분, 지금이라도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남편만 아니면 어머님은 이 나이에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죄짓고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이후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셔서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지만 저희 아이 재롱 보는 덕에 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절 예뻐하는 걸 알아서 동서들도 이제 깝죽거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랑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돌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잘못은 하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전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뿐인 오빠와 통화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끄적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죠. 제 이야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어려서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한평생 저와 제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우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만이 엄마 품에 남았죠. 어렸을 땐 악착 같은 엄마가 싫기도 했어요. 밥 얼른 먹어. 밥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는 데서 얻어온 건데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싫어. 안 먹어. 맨날 김치랑 밥만 있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학교 준비물도 사가야 해요. 500원만 주세요. 뭐? 준비물이 뭔데? 앞집에 미나한테 엄마가 빌려올게. 어차피 미나한테 다 있을 거 아니야. 사긴 뭘 사? 돈 없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밥 투정하면 밥 치워버릴 줄 알아? 아주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안 그래? 너처럼 생떼 부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기억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달래주신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준비물도 다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시고 옷들도 다 얻어 입히셨죠.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홀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딸 둘을 키워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 떨고 그저 돈돈돈 하는 엄마가 미울 때가 많았죠. 전 그런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자 24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였고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였죠. 처음 남편을 보고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대시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이면 내 가정을 빨리 꾸리자는 생각에 말이에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잘 살아봐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해줘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네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을 거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과 함께 조금 개념이 많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집안에서 너무 유난스럽게 아들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엄마도 저희 시댁 앞에선 딸 때문에 늘 작아지는 엄마였죠. 상견례에서부터 저희는 삐걱대었어요. 개념이 많이 없는 어머님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혹여나 제가 미움받을까 꾹 참으셨죠. 아니, 사실 저는 정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쁘게 보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독자라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사돈을 뵈니까 정윤이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쩜 안사돈도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딸들만 낳으셨나? 그러면 곤란한데. 네? 아, 정윤이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깡다구 하나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까지 갔고요.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내는 애이니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사돈께서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든 저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애들은 한 3년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저희 집 가전 바꿀 것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맞네요. 정윤이랑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은 아예 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은 가까이는 살아도 같이는 안 산다고 하는 추세인데 저희 딸아이가 잘할지도 걱정이고요. 어머, 정윤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가르칠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칠게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이가 없었어요. 팔려가는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 보니 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엄마도 한성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돈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악착같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싫었지만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이대로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뭐야? 상의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부터 바꿀 가정까지. 내가 무슨 미치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말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진작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엄마 표정 봤잖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우리 엄마는 나 결혼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데리고 살 생각이시라며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야? 나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가전이나 이런 거 양보 못해.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아마 우리 집에서 집 같은 거 못 해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기죽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세게 하는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화 풀어. 웃어봐요. 웃을 때 예쁘잖아.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가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합가를 했죠. 합가에 대한 걱정은 엄청났지만 남편이 애원하기도 했고 나가 살 여유가 안 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은 더욱더 마마보이였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살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하길 바랐죠. 남편 뜻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수만 번, 아니 수억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24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내공도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와는 늘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절 더 못마땅해 했고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제 편이 돼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제 편은 철저히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결혼이었죠. 미역은 더 불렸다가 볶아야지. 아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운 게냐? 딸만 둘이라는데 너희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면 아주 어이가 없구나. 그래도 밥은 해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나 원참. 어머님,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먹나요? 간단히 토스트도 먹고 하는 거죠. 효섭 씨도 아침 잘 안 먹고요. 뭐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겠지?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아침을 잘 먹고 다녔는데 허튼 소리를 해? 하여튼 미역은 더 불려야 하니까 물에 더 담가 놓고 불거든 미역부터 볶아라. 알겠냐? 이렇게 쉬운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밥 안 치고 반찬 할게요. 매번 질책만 하시니까 저도 주눅 들어서 뭘 못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처음 볼 때부터 보통은 아닐 것 같았다 아주 눈빛부터가. 근데 이 시험이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희 친정에서 못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말을 하셨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죠. 모든 남편들이 그렇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남편 또한 결혼 후 변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손에 물이 닿아서 손이 미어질까 걱정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셔? 친정에서 못 배워 먹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가 살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대꾸를 해야겠냐? 여기 시댁이야. 니네 집 아니라고. 좀 적당히 까불어야지 진짜. 나도 피곤하다 일하는 내내. 뭐? 아니 그럼 어머님이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쩜 이리 변했어? 어? 나 원래 그랬어. 변하길 뭘 변해. 피곤하다. 물이나 받아와 발이나 닦게. 조경이나 하다 자야지. 그만 쫑알거려라. 지겹다.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만 하는 저는 자존감도 잃어갔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해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욱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다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이악 물고 버텼을까요? 이 마음을 품은 채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엄마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도 동창이라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저에게 눈을 뜨자 친정 엄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우리 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엄마, 어떻게 왔어? 아니, 못 타고 왔어. 멀었을 텐데. 병원에서 전화 받은 거야? 엄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김서방은, 아니 시댁은 사돈어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손주인데 아직 안 오셨나 보구나. 아유, 고생했어, 내 아가. 아니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많이 고생했지,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일이 많이 밀렸나 봐. 내일이나 올 거야.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오셨고 근처에 사는 남편과 시댁은 방문조차 안 했죠. 다음 날에 남편은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왔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안부는커녕 오로지 자기 손자만 찾으셨어요. 애를 낳고 바로 뒤라 호르몬 조절이 안 됐는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쩜 저렇게 괜찮냐고 물어보질 않으시나 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어머, 우리 효섭이 얼굴 판박이네. 어쩜 효섭이 어렸을 때랑 똑같냐? 이쁘다, 이뻐. 아, 그러게. 아빠를 정말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좋으시죠? 아들 손주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외딱하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너 판박이야.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이제 발 뻗고 주무셔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엄마 생각해둔 거 있어? 그래도 우리 귀한 장손인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본인들 자식이랑 손주만 품에 안고 우쭈쭈 하는 모습을 보니 약이 오르더라고요. 단 한마디 나보고 괜찮냐, 아프지 않았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고요. 자네 와이프는 안 보이는가? 애가 진통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초주검이 돼서는 안쓰러운데 어째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 장모님. 뭐, 당연히 지금 괜찮아진 줄 알고 그랬죠, 뭐. 당신 괜찮아? 고생했어. 그래도 애는 건강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건강하면 뭐하나. 산모가 몸조리를 잘해야지, 안 그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돈도 애 낳아보시고선 그러시네요. 네? 뭐,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건데. 거참 유난이시네. 어디 아들 한 번 더 낳았다간 기둥까지 뽑아달랄 기세세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자네는 어제 애를 낳았는데 오늘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제는 제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난이라니.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괜찮니, 고생했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의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기대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까 제가 제지해야 했고요. 철없는 남편은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태어는 내일이라고 하니까 저 엄마네 집에서 몸조리 좀 하다가 갈게요. 아무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시골까지 가야 하니? 애도 멀미하는데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사돈. 제가 정윤이 챙겨주고 먹이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애 낳고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죠. 어머, 사돈. 제가 다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출가애인 모르세요? 어디 여자가 친정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합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언제 맘 편히 친정 간 적 있나요? 저 아기 데리고 일주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별다른 도리는 없으셨죠. 몸조리까지 못하게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찍소리도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우라통이 터졌죠. 얼마나 멍청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던지. 다음 날이 되었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몸조리를 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푹 쉬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고 보니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엄마와 딸이란 그런 거였죠. 미안해. 너 어려서 더 잘해주고 더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홀몸으로 너네 둘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 화도 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더 엄하게 한 것도 있어. 엄마 많이 미웠지? 사달라는 것도 다 안 사주고. 아니요, 엄마. 엄마 이해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그랬겠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마음 이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들 낳아보니 알 것 같아.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애틋해 했는지.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홀몸으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의 화해를 하고 전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장손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얼마나 꼴 같지 않던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 우리 장손 일주일 새 얼굴 반쪽 된 거 봐라. 분명 병원에선 포동포동 했는데, 아유, 또 너만 먹고 너만 신 거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제 애를 굶기겠어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 모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삐쩍꼬라서 그럴 줄 알았다. 남들 다 먹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아유, 모유를 먹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남들 다 아는 모유도 못 먹는 우리 장손,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어머니, 요새 분유 먹여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텐데. 애가 모유를 먹어야지 분유를 먹으면 되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당신 모유 먹고 자라서 그렇게 멍청하니? 아니 말해봐. 당신은 모유 먹었는데 그럼 왜 그 모양이야? 어때? 할 말 없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가봐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었고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윤수 데리고 며칠 내려가 있으면 싶은데. 아니, 그럼 우리 효섭이는 어쩌냐? 너랑 윤수 내려가면 효섭이는 굶으란 말이야? 줄과 외인이 어쩜 그리 개념이 없어? 효섭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가 제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기네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어머님 노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 저 바락바락 말대답 하는 것 좀 보소. 아니,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효섭이가 죽고 못 사니까 허락했는데 어째 눈빛부터 쎄했다, 알아? 가지마. 분명히 말했어. 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이혼 도장이요? 제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어머님, 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혼에 겁을 먹나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안 할게요. 내일 친정엄마한테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바락바락 안 된다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친정엄마네 갈채비를 하였어요. 남편도 못마땅해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엄마를 모시고 싶은 이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려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만 품고 산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우리 엄마 생각에 장례 때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제 인생에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죠. 친척 고모님의 친척 조카, 친척 삼촌들까지 15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엄마 가시는 길 이렇게 배웅해 주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삼촌, 그리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세요. 저기서 먹으면 되냐? 우리 한 15명 되는데 일단 앉아있으면 차려다 주겠지? 고모, 얼른 저기로 갑시다. 어머님은 엄마 가는 길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식당 방문에만 눈에 불을 켰죠.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고 어찌나 하하호호 떠들어대는지 빈소에 방문해준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화를 낼 상황도 없었죠. 아니 언니네 시댁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술 먹고 난리 났어. 지금 노래까지 부를 기세야. 어? 아, 당신이 가서 좀 말려.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화낼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 진정 좀 시켜. 아, 요새 좀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라. 꼭 이런 데 와서도 시엄마한테 말대꾸 해야겠냐? 뭐라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빈소야. 정신 차려. 네가 이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아?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동생이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을 시켰죠. 남편이란 사람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저보고 예민하다느니 그만 좀 하라느니 정말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술판을 벌여놓고 집 가면서 저희가 받은 바카스까지 다 챙겨가 버렸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셨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어요. 아니, 진짜 개념 장난 아니네. 바카스까지 들고 갔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형부도 그런 사람이었어? 참나. 빈수 와서 술판 버리고 집 갈 땐 저거까지 싹 쓸어 가다니. 언니 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살아? 저런 집이랑?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만해. 나도 열받으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열내지 마. 발인까지 마치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의금 정산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제대로 조문도 안 드리고 밥이랑 술판을 버리고 나갈 땐 바카스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댁 식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별게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도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너네 엄마 죽은 건 불쌍한데 원래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난 더 이상 너랑 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윤수도 너네 집처럼 물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이혼해. 너 참 웃긴다.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리야? 그렇게 유난 좀 떨지 마. 이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죠. 이 말만을 남기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와 엄마 옷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와락 나더군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엄마 옆에 있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걸 뭐가 그렇게 싫다고 빨리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자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웬 유언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 모아놓은 재산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유산까지 합쳐서 거의 강남 건물 3채 정도는 되더라고요. 본인은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동생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 이혼도 하여 이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라 이 유산이 엄청 큰 힘이 돼주었죠. 생전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렇게 엄마에게 또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전 시댁에선 제가 건물을 엄마에게 상속받았다고 하자 이혼은 무효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졸하던지. 너 이혼은 무효다. 너 그거 재산 다 알고 우리랑 손절한 거지? 우리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도 건물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재산 다 가져올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흰 남이고 전 이혼 후에 재산 상속받은 것이니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끊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에휴, 그 건물 팔아서 당장 반 보내. 알겠어? 내가 윤수 아빠인데 나도 권한 있지. 안 그래?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아줌마랑 아저씨야. 이게 왜 당신들 돈인데? 다신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알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이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져올 속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그것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렇게 소송도 끝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꼭 이렇게 했어야 했니? 이 지긋지긋한 놈.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에 홀려서 너랑 결혼했는지 미쳤지 내가. 평생 행복한 기억 따윈 없었어. 알아? 다신 보지 말자. 엮이지도 말고. 너랑은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랑은 네가 원하면 인연도 끊을게.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만 따로 살자. 그럼 우리 문제 없었잖아. 다 엄마랑 너랑 문제지. 나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오손도손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아니, 너도 문제였지. 매일 방관하고 개념 없는 네 친모 못 말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선 어쨌니? 나 진짜 소름 끼쳐서 절대 못 잊어. 우리 윤수가 너 닮을까 무서워서 이혼한 거야. 알아?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널 택한 건 내 크나큰 실수야. 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 너처럼 빈말하는 사람은 거르게 됐거든. 이제 평생 네 개념 없는 모친 모시고 살아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끔찍하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엄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네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낙골당에 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제가 너무 못났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후회 막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잘해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전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같거든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 잘 키워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글을 남겨보았어요. 글을 쓰고 보니 엄마가 더욱더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 동생을 초대해서 실컷 엄마 얘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봐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